자, 일단 이제 45번 같은 이런 실생활 예제는요, 문제를 잘 읽고 나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고1 수학보다는 고2 수학에서 이런 예제가 많이 나오는데, 한 2개 정도의 상황에 대한 식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2개의 상황. 시간에 따른 2개의 상황, 또는 어떤, 문제에서의 횟수에 따른 2개의 상황.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위에부터 여기까지 그냥 부담 없이 읽어주는 거예요. P, large P는 small pgh. 그러면 얘네들이 누구를 나타내는 기호냐. 다시 그냥 위에 거 읽고 와도 다시 읽어야 돼요. 이런 기호를 읽을 때는. 자, 그럼 이제 large P는 밑면에서의 압력이래요. 밑면에서의 압력. 그 다음 small P는 액체 밀도. P야 이거 뭐야? 뭐라고 읽어야 돼? 그냥 P라고 읽을게요. P가 맞는 것 같은데. 그 다음 높이가 H. G는 중력 가속도이다. 그럼 이제 이렇게 뒤에 부연 설명이 붙는 이런 애는 중력 가속도를 따로 줄 때는 그것까지 계산하라는 뜻인 거고, 중력 가속도를 구해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일종의 상수 취급을 하라는 뜻인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는 G는 뭐 9.8로 한다 해서 직접 대입한 계산을 요구하는데, 수학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말한 대로 처음에 2가지 상황에 대한 비교를 우리가 어떤 식을 만들어서 구할 수 있느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액체의 상황과 B라고 하는 액체의 상황에 대한 2가지가 나왔어요. 자, 그럼 A하고 B를 쓸 건데, 우리가 써야 되는 거는 large P, small p, G, H. Q를 써봐야겠네. 자, 이렇게 3가지 정도의 상황을 써야 돼요. 자, 그래서 편의상 A 액체의 압력, B 액체의 압력. 자, 이런 식으로. 그럼 액체의 밀도, small pa, small pb, Ga, Gb, HA, HB에 대한 식을 쓸 건데, 중력 가속도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문자를 따로 이렇게 안 쓰고 같이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나와 있는 식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쓰면 이제 large PA는 얘네들을 곱한 거랑 같다. large P는 이걸 곱한 거랑 같다. 이렇게 식이 2개의 상황이 나오겠다. 그러면 얘하고 얘 사이의 관계 힌트, 각각의 A, B에 대한 관계 힌트를 이제 읽는 거예요. A의 높이는 B의 높이의 15배와 같대요. 얘네들의 관계. 그럼 여기서 문자를 하나로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대신 누구 쓰는 거야? 여기는 HA 대신에 HB 곱하기 15예요. 이렇게 쓸 수 있겠지. 한쪽을 한쪽으로 이렇게. 자, 다음 실린더 A에 담긴 액체의 밀도는 P죠? 자, 그러면 얘 small PA는 small PB의 5분의 3배와 같다. 자, 그래서 PA 자리에, 자, 요 녀석은 PB, small PB의 5분의 3과 같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우변에 나와 있는 구조를 보면, 여기에 곱한 값, 여기에 곱한 값, 약분의 구조라서 최종 질문인 PB분의 PA의 값이 얼마니? 그러면 어떻게 풀면 되겠어, 이제? 좌우변을 변변 나누기를 하면 답이 나오는 이런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주로 곱의 형태로 식이 나와 있을 때는 식 2개를 만들어서 나누기를 합니다. 어떤 건 빼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식의 값을 구한다. 자, 그러면 좌변 PB분의 PA는 PB 약분에서 5분의 3이 남았고, 같은 중력 가속도 약분됐고, 그 다음 HB가 약분돼서 15가 남으니까, 자, 여기에 총 9예요라고 하는 정답 4번이 이렇게 얻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굉장히 길지만 실제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구조를 느끼고 나면, 이 안에서 각각 이렇게 적당하게 써야 되겠구나 라고 느끼고 나면 체감 난이도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난이도가 보통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이 되는 난이도로 해석되게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럼 최종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질문의 부분이 많이 바뀝니다. 여기서 이때 이렇게 물어봐요. PA는 PB의 K배라고 할 때 K가 얼마입니까? 자, 바뀌는 질문의 구조는 주로 이런 거예요. 그럼 PA는 PB의 K배다. PA는 K 곱하기 PB가 되니까 결론은 PB로 양변을 나눠주면 PB분의 PA랑 질문이 같은 겁니다. 같은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쫄지 말고 희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응하셔라. 그래서 대놓고 PB분의 PA를 물어보는 거는 최종 질문에서도 쉬운 형태의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나눠야 되겠구나가 보인다는 거죠. PB분의 PA를 주니까. 그러니까 이 녀석을 K배가 얼마니?
m배라고 할 때 m이 얼마니?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장으로만 더 이렇게 늘여놔도 같은 질문인데 체감 난이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을 써보고 내가 구해야 될 문자를 갖는다. 괜히 이렇게 나오면 PA가 얼마고 PB가 얼마일까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아, PB분의 PA를 묻는 같은 질문이구나. 이런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최종 질문의 모습에서 체크할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자, 45번 이해됐어요? 자, 46번으로 가볼게요. 자, 얘도 이제 역시 길어요. 얘는 어렵대요. 5단계래요. 자, 일단 문제가 긴데 이 문제도 도형 문제죠? 지금 도형이 지금 다음 칸에 나오고 있을 텐데 자, 이런 문제들도 이미 우리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이 아니라 특히 교육청 모의고사나 이런 모의고사에서 그림을 보면 어떤 거라 그랬어? 최대한 정확하게 그려진 그림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겠다를 그림 안에서 먼저 보고 이 힌트가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내가 예상한 것들의 정보를 얼마만큼 주고 있는가 이런 것을 거꾸로 찾으러 들어가야 돼요. 앞에서 이거 주구장창 읽어봐야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꼭 명심하세요. 이거를 정독을 해봤자 정독하고 다시 보면 내가 다시 또 읽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 안에서 읽긴 읽 때 수치가 주어진 이런 정보만 캐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정보가 그럼 이제 그림에서 보면 자 5원 C, 5원 D에 대한 정보의 합이 나왔으니까 자 5원 C하고 5원 D는 어디입니까? 5원 C하고 5원 D의 길이는 이제 요 길이의 합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요 길이의 정보를 준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여기 이제 반전이 잘못 이루어져서 여기가 빗금이 쳐져 있죠? 아마? 자, 그러면 그림을 딱 보니 빗금 친 부분의 넓이 아니면 빗금 치지 않은 요 넓이를 내가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같아요. 라고 느끼고 자, 그러면 이 빗금 친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어떤 접근을 해야겠다? 큰 직각삼각형 넓이에서 작은 직각삼각형 넓이를 빼면 되겠다라는 계획까지 세워지죠. 그림에서. 그러면 나는 5원 BA라고 하는 직각삼각형 넓이에서 5원 O3, O2라고 하는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빗금친 부분이 나오겠다. 자, 여기까지 계획이 세워졌단 말이야. 자,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야? 요 한 변의 길이가 필요한 거죠. 그럼 이 한 변의 길이가 바로 뭐예요? 큰 원의 반지름이죠. 여기도 큰 원의 반지름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하려면 자, 요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요 길이를 표현하려면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을 알면 표현할 수 있죠. 자, 마찬가지로 자, 요 5원 O3의 길이를 찾아야 되는데 그건 O3B라고 하는 세 번째 원의 반지름을 알면 찾을 수 있죠. 자, 그러면 내가 필요한 문자의 종류 몇 개입니까? 3개가 지금 나온 거예요. 3개. 그러면 그 3개를 가지고 식을 만들어라. 우리 해도 돼? 서연아? 응? 그러니까 문자의 개수가 3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간 거예요. 그럼 R1, R2, R3 쓰면 헷갈리니까 편의상 여기를 A, 그 다음 R2를 B, 여기 R3를 C 정도라고 놓을게요. 자, 그럼 아까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를 정리를 해봅시다. 아까 주어진 정보가 5원 C의 선분 길이랑 5원 D의 길이의 합이 얼마라고 나왔어요? 이게 6루트2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요 식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A, B, C 관계식이 하나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5원 C의 길이는 얼마예요? 5원 C의 길이는, 요 길이는 전체 A에서 누구 뺐어? B를 2개 뺀 거죠. A에서 B를 2개 뺀 겁니다. 반지름 2개. 자, 그러면 5원 D의 길이는 얼마예요? A에서 C를 2개 뺀 거죠. 자, 그렇게 했더니 2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C니까 2로 나눠서 A 빼기 B 빼기 C의 값이 3루트 2입니다 라고 하는 정보가 나에게 준 정보예요. 그러면 두 번째 정보는 뭐냐? 이 넓이가 얼마예요? 나와 있죠. 사각형의 넓이는 34다. 이 넓이가 34예요 라고 하는 식을 이제 두 번째 식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럼 직각삼각형 넓이 얼마? 2분의 1 A제곱.
다음 요 직각삼각형. 자, O1, O2의 길이는 요 길이 얼마예요? A 빼기 B. 자, O1, O3의 길이는 A 빼기 C죠. 자, 그러면 2분의 1 밑변 높이. 그게 34. 자, 양변에 2를 곱할게요. 그냥. 자, 68은 A제곱에, 자, 요거 전개해서 빼면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 더하기 CA. 플러스 BC. 마이너스 BC. 자, 이렇게 해서 우변에 나와 있는 정보는 AB 더하기 AC. 자, 요렇게 된 값이 68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식인 거예요. A하고 C가 부호가 같아? 아, 맞구나. 자, 그러면 자, 요 값과 요 값을 가지고 최종적인 질문의 모습이 뭡니까? 자, 이때 C1, C2, C3 넓이의 합이 얼마인지 구하래요. 원 3개의 넓이의 합이래요. 제일 작은 원의 넓이, 두 번째 원의 넓이, O3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자, 이 값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A, B, C를 이용한 식 2개 나오고 최종 질문 내가 구해야 되는 것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난이도가 여기서 하나 더 이제 가는 난이도를 대비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수학에서 항상 그런 거예요. 지금 A, B, C에 대한 단서가 2개 나왔죠? 문자가 3개인데 식이 2개 나왔죠? 그러면 A, B, C 값을 하나하나 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얘는 하나씩 구하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통째로 나에게 식을 접근하라는 얘기죠. 그럼 통째로 접근해야 되는데 이 식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완전제곱식에서 본 거죠. 자, 이제 곱셈공식 변형으로 와서 저 식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지금 곱셈공식 변형에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등급업을 위해서.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제곱, 2AB, 2BC, 2CA. 자, 우리가 곱셈공식을 배울 때 요 식에서 부호를 어떻게 결정하는 거냐라는 거를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곱셈공식과 변형에는 일방적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다 마이너스로 바뀌는 이런 애들만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로 여기가 바뀌었다.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A, B의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면 B만 부호가 반대죠. 그러면 제곱하는 거는 바뀌어 안 바뀌어? 다 플러스예요. 그러면 어디가 마이너스야? 여기랑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B가 들어간 자리만 부호가 반대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곱셈공식 변형을 떠올려보면 검은색으로만 처음에 표현했던 곱셈공식 변형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에 제곱의 합과 A, B, B, C, CA에 대한 2개의 덩어리 구조로 접근을 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에 빼기 A, B, B, C, CA가 2개씩. 자, 이렇게 풀었던 거 맞죠? 자, 그러면 밑에 빨강색으로 했던 식도 변형을 할 건데 빨강색으로 바뀌는 식은 여전히 이 부분은 같아요, 달라요? 같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누구의 제곱 빼기 블라블라블라를 요 식에서 변형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앞에 있는 애가 여기가 A 빼기 B 더하기 C의 제곱을 쓴다면 자, 마이너스 2AB가 넘어가니까 플러스 2AB가 되고요. 마이너스 2BC가 넘어가면 플러스 2BC가 되고요. 플러스 2CA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2CA라고 쓸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곱셈공식의 변형의 원리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뭐 얘기하는지 연결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제곱의 합은 우리는 항상 주로 여기서만 얻어왔지만 얘가 아니라 A 빼기 B 더하기 C하고 A, B, B, C, CA에 대한 것으로도 구할 수 있구나. 자, 그러면 내가 구할 수 있는 단서가 얘가 있는 거죠. 쓸 수 있는 게. 그러면 주어진 제곱의 합은 자, 일단 파이를 띄고 풀게요. A 빼기 B 빼기 C의 제곱에서 AB, BC, CA를 더하거나 빼서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네가 부호가 같으면 마이너스로, 부호가 다르면 플러스로, 부호가 다르면 플러스로, 부호가 같으면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항할 거니까. 자, 그러면 부호가 A하고 B하고 다르니까 여기가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되죠.
B하고 C는요? 마이너스가 되죠? 그 다음 A하고 C는요? 플러스가 되죠. 이렇게 된 게 이 문제의 질문의 포인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얘 어딨어? 아, 저기 있구나. 얘를 지웠구나. 68이었어? 써는 사람 없니? 2분의 1 a제곱에서 2분의 1 a 빼기 b, a 빼기 c 한 게 이게 34였나? 그럼 a제곱 사라지고 ma이너스 ac 플러스 ab 마이너스 bc의 값이 68이었어요. 그러면 ab, bc, ac 정확하게 저 값과 연결이 되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되면 돼요? 2로 묶어서 AB 빼기 BC 빼기 CA 더하기 CA를 만들면 요 값이 68이에요를 이렇게 대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강력한 내가 그동안 공부를 했던 곱셈 공식 변형에 강력한 믿음이 필요한 거야. 아, 이건 내가 알고 있던 제곱에서 변형된 거야. 그리고 예측하고 들어가야지 얘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외우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래서 항상 어떤 공식이라고 하는 건 기본 형태에서의 변형 원리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도를 해놓는 거야. 자, 식 이해되겠어요? 나머지 대입하면 끝나는 거니까. 여기는 얼마? 3루트 2 더하기 136 18 거기다 파이 붙이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추가로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될 게 어떤 변형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부호 장란은 이런 식으로 항 2개짜리는 차수의 거듭제곱을 높이는 걸로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48번입니다. 자, 역시 얘도 이제 그림이 약간 이제 좀 반전이 잘 안 돼 있는데 여러분들 교재에 그림 같이 참고하시면 직육면체의 귀퉁이를 잘라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무슨 힌트를 줬냐? L1 모든 모서리 직육면체의 모서리 길이의 합에서 누구? 이 사면체의 모서리 길이의 합을 빼래요. 그 다음 S1 직육면체의 모든 넓이 건널비 직육면체의 건널비에서 아니구나. ACDEFGH구나. 직육면체가 아니고요. 요 녀석 잘라낸 남은 큰 덩어리의 모서리 길이가 L1 건널비가 S1 잘라낸 작은 모서리 길이 합이 L1 건널비의 합이 L2 S2 와 답답해. 자, 여기에서 L1과 S1을 여기서 L2하고 S2를 계산을 하래요. 그걸 가지고 뺀 거 2개의 힌트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AC, CF, FA, AC, CF, FA의 제곱의 합인데 우리는 모서리 길이의 합과 건널비가 필요하니까 미지수를 역시 어디서 들어가야 돼요? 가로, 세로, 높이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미지수의 시작은. 자, 그러면 얘를 나타내 볼 거야. 일단 내가 필요한 정보가 뭔가? AF 제곱은 뭐예요? AF의 길이가 A제곱 더하기 C제곱이죠. 직사각형의 대각선. 그것의 제곱. 그럼 얘가 뭐야? A제곱 더하기 C제곱. 자, CF제곱은요. CF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입니다. 그러면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고요. FA의 제곱은요. FA 제곱 배웠네, 이런. AC의 제곱. AC의 제곱은요. 제곱 더하기 제곱이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입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A제곱 2개, B제곱 2개, C제곱 2개의 합이 얼마니? 그러니까 이 입체 도형에서는 이 녀석 질문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거야. 제곱의 합, 가로제곱, 세로제곱, 높이제곱의 합. 그럼 우리 마음속으로 준비해야죠. 어떤 힌트를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찾아야 돼?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 A, B, B, C, CA의 값. 그걸 알아야 얘가 나오겠다. 그러면 L1, L2에서는
A, B, C에 어떤 힌트를 줬나요? 자, 가봅시다. 그럼 에러는요. 모서리 길이니까.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 A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그 다음 B는요. 3개 있어요. C는요. 3개 있어요.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다음 누가 있어요? 요 대각선 3개가 있죠. 그렇죠? 식으로 쓰면 루트 A제곱 B제곱 루트 B제곱 더하기 C제곱 루트 CA제곱 더하기 A제곱인데 3변이라고 쓸게요. 그럼 L2는요? L2는 A가 몇 개? 하나. B가 하나? C가 하나. 거기에 쟤랑 잘려진 요 모서리가 있죠. 3변이 있어요. 자, 그러면 L1-L2를 했더니 요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똑같은 거 빠질 거니까. 그럼 A, B, C가 몇 개씩 남았어요? 2개씩 남았어요. 자, 이런 식으로 강력한 믿음이 필요하다니까. 응?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줬을 거다. 그걸 내가 잘 찾아간다는 얘기야. 그걸 줬을 거다. 자, 그러면 S1과 S2도 식을 세웁시다. 자, S1. S1은 어떻게 주면 될까요? S1의 건널비. 멀쩡한 면들하고 요 면.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기가 빨강색 단면이 구하기가 귀찮은 거잖아. 근데 어차피 그 단면을 얘가 빼잖아. 그러니까 빨간색 단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냥. 자, 그러면 멀쩡한 1번 면, 2번 면. 1번 면 뭐예요? AC. 2번 면은요? 이게 AC네. 요게 BC. 요게 AC. 그죠? 그 다음 밑에 밑면. AB가 멀쩡한 면이죠. 자, 그러면 안 멀쩡한 면이라고 지금 얘기를 할까? 안 멀쩡한 앞에 있는 직각삼각형. 어차피 요 직각삼각형, 요 직각삼각형 똑같잖아. 그걸 빼잖아. 그지? 얘 똑같은 거. 이 넓이인데 그걸 또 빼잖아. 위에 있는 거 어차피 빼잖아. 아까 빨간색 단면 빼잖아. 그러니까 뺀 게 그냥 나와버리는 거죠. S1에서 S2를 빼면 그게 A죠. 멀쩡한 면만 남죠. 나머지 애들은 밑면 반쪽짜리 똑같은 거 빼고 옆면 빼고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S1 빼기 S2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A, B, B, C, CA. 그 값이 61일 때. 자, 그러면 2개로 끝났죠? 강력한 믿음으로 A 더하기 B 더하기 C와 A, B, B, C, CA의 값을 찾으러 가라. 우리를 귀찮게 주는, 도형에서 귀찮게 주는 부분을 일일이 다 표현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림 안에서 똑같은 게 사라지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조금 더 편한 겁니다. 자, 나머지 계산은 중간 생략할게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두 문제의 제일 중요한 결론, 공통점은 뭐냐면 미지수 A, B, C에 대한 걸 잘 사용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 뭐부터 봤어? 질문이 뭘 원하는가부터 갔잖아. 그치? 대각선 제곱의 합은 가로, 세로, 높이를 가지고 내가 단서로 구하는 것이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제곱의 합은 요걸 이용해서 이제 정육면체로 들어가서 요 빨간색 넓이에 대한 식, 뭐 이렇게도 응용이 돼요. 대각선이 들어왔을 때는 제곱 더하기 제곱에 루트가 있지만 그걸 제곱해야 루트가 사라진 값이 우리가 얻어지는 겁니다. 벌써 네 번째 문제예요? 왜 세 번째 거 하는 것 같지? 자, 50번은요. 자, fx를 x제곱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가 x 더하기 1이다. fx의 제곱을 x제곱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봐라. 자, 오늘 요거 마치고 이제 나머지 정리 다른 걸 좀 연습을 하실 건데 우리가 그냥 기본 나머지 정리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죠? 나머지 정리.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통은 자, 어떤 다항식을 1차로 나눈 나머지 1차로 나눈 나머지 그게 FA입니다. 1차로 나눈 나머지. 자, 그러니까 나머지를 구해야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건 누군가로 나누는데 대입할 값이 있는 상황과 아닌 상황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x제곱 더하기 1로 나눈다. 그럼 x제곱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수밖에 없잖아. 우리가 대입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얘는 대입의 식으로 푸는 게 아니구나라고 눈치를 채야 된다는 거야. 그냥 단순 대입으로는 풀 수가 없다. 뭐 이미 이걸 고민을 하면서 단순 대입으로 안 돼요를 고민하지. 안 됐으니까 지금 못 풀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의미는 뭐냐면 나머지다, 항등식이다, 몫이다, 나머지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이 나머지 정리 배우기 전에 뭐부터 배웠어요? 직접 나눗셈부터 배웠어요. 직접 나눗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머지를 구하는 데 있어서 직접 나눗셈을 써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직접 몫과 나머지를 찾아라. 이런 상황을 대비를 해야 되는 거야. 자, 또한 어떤 다항식인데 그걸 제곱을 나누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제곱을 나누는 상황. 자, 여러분들이 수에 대한 거하고 여기에 다항식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좀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자연수가 4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3이에요. 그러면 그 자연수는 4 곱하기 몫과 나머지 3이에요.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수의 제곱을 4로 나눠보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 수의 제곱을. 그럼 만약에 여기가 다항식이 아니라 자 이런 정도의 숫자가 나오면 여러분들 제곱의 시도를 웬만하면 할 겁니다. 이런 1차식의 제곱이다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n제곱이 누구냐? n제곱은 4k 플러스 3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실제. 그러면 이 값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이 실체는 몰라도 일단 제곱을 해보면 16k제곱 더하기 24k 플러스 9가 되죠. 자, 그러면 이 숫자를 그대로 4로 나눠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나머지, 여기서 나오는 나머지, 여기서 나오는 나머지를 각각 더한다라고 우리가 어떤 몫의 나머지를 추적을 해도 돼요. 그럼 여기 16k 제곱은 4로 나누어 떨어지죠. 24k 나누어 떨어지죠. 그러면 실제 나머지는 누구에서만 보면 돼? 여기서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9 나누기 4 나머지는 1이니까 제곱을 한 애는 나머지가 1이야. 이렇게 보는 거야. 이 녀석만 제곱하면 나머지를 추적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만 궁금할 때. 왜냐? 앞에서는 나누어 떨어지는 부분인 거거든. 나누어 떨어진 부분이 곱해져 있다. 나누어 떨어지는 부분이 곱해져 있으면 계속 나머지는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차이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의 우리가 확장이 필요한 거야. 근데 우리가 자연수에서도 이런 작업은 사실 많이 안 해봤죠. 이런 걸 해봤으면 지금 말하는 게 훨씬 우리가 좀 접근이 쉬울 텐데 문제는 많이 안 해봐서 그래요. 자, 어떤 다항식을 먼저 식을 쓰는 게 중요해요. 다항식 fx는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qx고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야. fx를 일단 항등식으로 잘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다음 여기서 보는 거예요. 식이 귀찮아 보이지만 앞에 있는 부분과 뒤에 있는 x 플러스 1을 얘가 몫과 곱해진 부분이고 얘가 나머지잖아. 그치? 그러면 그 녀석을 제곱한다 그랬죠. fx를 제곱해요. 자, 그러면 이런 식도 많이 안 써봤는데 제곱은 더더욱 안 해봤죠. 제곱을 해볼게요. 자, 이 녀석을 이렇게 놓고 제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라고 쓸 거잖아. 응? 그러면 a제곱 2ab 더하기 b제곱. 자, fx의 전체 제곱이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이겠어요? 그러면 이 전체 식을 x제곱 더하기 1로 나누는 걸 또 보는 거예요. 그럼 x제곱 더하기 1이 여기 두 개나 곱해져 있죠? 그러면 여기서 나머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자, x제곱 플러스 1이 여기 곱해져 있죠? 나머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나머지가 나오는 거예요. x 더하기 1의 제곱의 식에서만 나머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하면 돼?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을 직접 x제곱 더하기 1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가 2x인 겁니다. 나머지가 2x니까 얘가 rx라고 하자. 그럼 r3의 값은 6이에요. 이렇게 접근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를 이용한 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제일 많이 풀었을 겁니다. 제일 많이 연습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본 형태를 벗어난 게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 아까 처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 누구로 나누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로 나누는 식이 만약에 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이렇게 나왔어. 그럼 대입할 수 있는 식 두 개 보여요? 인수분해가 보이고 대입할 수 있는 값 2하고 마이너스 1이 있단 말이야. 그럼 2로 나눈 값 마이너스 1 대입한 값 나머지가 다 우리는 두 개나 단서를 알고 푸는 거란 말이야. 그럴 때의 대처 방법과 대입할 게 없을 때의 대처 방법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나눗셈을 할 마음의 준비로 직접 나눗셈을 하려면 식이 나와 있는 걸 제곱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 흐름을 그대로 잘 안 하는 거지만 해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에 접근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지금 나눠드린 프린트는 우리가 나머지 정리해서 참 많이 질문이 나오고 어려운 마지막 유형인 3차로 나눌 때의 나머지 구하기를 추가 프린트로 지금 같이 볼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제목이 달려있는데 우리 52페이지에 발전 예제 7번인가? 거기 문제입니다. 공통수학 1에 공통수학 1에 52페이지 개형이 있어요. 혹시 교재가 있는 분은 그걸 참고하시면 더 좋아요. 공통수학은 어디 있니? 아, 여기 있구나. 인수분해. 너무 깨끗한 게 아니야. 자,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문제가 3차식으로 나누는 경우를 정리한 거예요. 3차로 나누는 경우. 자, 3차로 나누는 경우도 크게 두 가지로 있어요. 대입할 수 있는 값이 3개가 나오는 경우에는 걔를 그냥 대입해서 풀면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fx를 2차로 나눈 상황의 기본 상황입니다. fx를 2차식으로 나눈다. 그러면 나머지는 몇 차가 나온다? 1차가 나온다를 세팅하죠. 나누는 방식의 차수보다 나머지가 낮아요. 그러면 얘를 3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 차가 들어올 거다? 2차가 세팅이 돼야 되는 겁니다. 물론 A는 0일 수도 있어요. 2차 이하가 나온다가 제일 정확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힌트는 3개가 있으면 A, B, C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3차식이 예를 들어서 누구로 나눴냐? x-1, x-2, x-3으로 나눴어. 그러면 1 대입한 거, 2 대입한 거, 3 대입한 거로 차례대로 미지수 3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을 풀어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대입할 값이 3개 있는 상황은 풀만한 겁니다. 쉽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대입할 값이 2개인 이 3차식의 일부분이 완전 제곱 또는 대입할 값이 없는 상황을 지금 연습을 할 겁니다. 여기가. 그럼 여기가 이제 어떻게 바뀔 거냐? 여기가 저기 나와요. x-1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방금 전에 했던 fx의 완전 제곱의 식을 떠올려 보세요. 자, fx를 이렇게 세팅을 했어. 3차식. 여기가 이제 몫이 qx야. 자, 그 다음 이 나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용이 선생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 핵심인데 지금 전체에 나와 있는 식을 첫 번째 생각해 보세요. x-1의 제곱으로 나누는 상황. x-1의 제곱으로 나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더하기 빼기의 부분과 뒤에 있는 나머지를 큰 두 개의 항의 구조로 구분해서 본다면 자 x-1의 제곱으로 나눈다. 여기서 나머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여기서만 나오죠. 그러면 그 나머지의 모습을 힌트에서 찾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기서만 나온다. 나머지는 여기서만 나온다. 그러면 이 2차에 세팅된 나머지 이것을 직접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여기다 쓰는 겁니다. 직접. 그러면 동일 차수로 나누면 몫이 a가 되고요. 자, 주어진 식을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a고 그 다음 나머지가 나와. 자, 이 표현 이해되겠어요? 몫이 a가 되는 거 이해되겠어요? 되겠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드시 몫이 a죠. 그래서 a 곱하기 나누는 항식 더하기 나머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3x 플러스 2니까 이 나머지를 뭐라고 쓰면 된다? 여기를 3x 플러스 2예요. 이렇게 채울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이 네모칸을 채울 수 있으면 끝나는 게임이에요. 다시. 지금 x-1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쓰고 싶다. 2차의 식을 써야 되는데 a, b, c 세 개의 문자를 남기고 쓰면 안 된다. 못 푼다. 그러면 그 녀석을 x-1의 제곱으로 나눈다면 나머지는 여기에서만 나머지가 나올 거니까 얘로 나누면 몫이 a고요. 나머지가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되는군요.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또 똑같은 얘기예요. 자, x-1의 제곱으로 나누는 상황은 봤어요. 자, 그러면 x 더하기 1로 나누는 상황을 또 보는 거예요. x 더하기 1로 나누면 앞에서 나머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0입니다. 대입하면. 자, 그러면 그 나머지는 여기서만 나온다는 거죠. 실제. 그러면 x에다 얼마 대입하면 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 나온다? 라고 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a가 해결되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과정은 자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해서 4a. 그게 3이다. 자, 이렇게 해서 a가 1인 걸 찾아서 여기다 채우면 나머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꾸 곱씹으셔야 돼요. 처음에 여기 나머지를 a의 x-1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라고 쓰는 이 내용을 고민하고 이해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이게 이해돼야 돼요. 우리 이거 연습했거든, 몇 번. 그때 다 했거든. 근데 지금 다 처음 보는 것처럼 눈빛들이 이렇게, 이거 아직 이해가 안 된 거잖아. 그치? 이런 건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다음에 다시 세팅하려면 마지막에는 이제 시험 전날 이거를 이제 외워라. 그때 이제 이해할 시간이 없어.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랑 그런 흐름이 될 거야. 지금은 이해를 하라고 자꾸 선생님이 강조를 해요. 근데 이게 다음 주에 시험 본대. 이쯤에서는 외워라.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되면 외워야 돼요. 외워서 A 자리에 누구 자리에 바뀌는 식 갖다 쓰기. x-1의 제곱 대신 여기 자리에 나누는 제곱 쓰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가 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자, 93번 봅니다.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나왔어요. 자, 3차로 나눈 나머지 세팅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건데요. 자, fx는 x 더하기 1의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차식. 자, 여기를 어떻게 쓴다? 직접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가 될 거라고? a. 그러니까 모른다는 뜻이야. 몫을 몰라. 몫을 몰라. 거기에 x 더하기 1의 제곱이 될 거고 나머지는 뭘 세팅하면 돼?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여기다 세팅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a를 구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힌트를 쓴다? x-3으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14예요. 여기서만. x-1로 나눈 x-3으로 나눈 거니까 x에 얼마 대입해? 3. 3을 대입한 값이 마이너스 14예요. 이렇게 해서 a의 값이 나오면 나머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직접 풀이는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면 이걸 세팅할 수 있으면 풀이는 별게 없어. 한 번 더. 자, x제곱 더하기 1, x-1로 나눈 나머지를 rx라 하자. x제곱 더하기 1, x-1로 나눈 나머지를 세팅하자. x제곱 더하기 1로 나눌 거니까 몫은 몰라. 나머지는 얼마? x 플러스 1. 그러면 주어진 식을 x-1로 나누면 4래요. x-1로 나눈다. x 얼마 대입? 1 대입. x에 1 대입. 그러면 4다. a는 1. 자, 연속해서 보니까 좀 보여요? 자꾸 중간고사 때 안 보이면 계속 보시라고 영상을 남기는 거예요. 자, 나눠드린 프린트 풀어보세요.